싫어하는 걸 공부해야 될 때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수능 때 컨디션 관리를 조금 실패한 편이었어가지고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문제가 안 풀리는 줄 알았거든요. 조금만 손을 놔도 떨어지고 진짜 마지막까지 스퍼트 올려서 올릴 수 있고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꾸준히 진행했던 모의 면접 콘텐츠만큼이나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올해는 모의 면접 콘텐츠는 잠시 쉬어가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는 방식으로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입시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까지 합격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담아냈으니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이 수시 모집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 2명, 자연 계열 학생 6명,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 자연 계열 각각 2명씩으로 총 12명의 합격자들이 참여했으며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2024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입니다. 그간 석신우 소장님과 이수미 팀장 모두 메디컬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 메이저 리서치가 메디컬 입시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다 다양한 대학교의 여러 전공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기획했으니 본 콘텐츠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이사학번 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민족고대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에 재학 중인데 처음에 정시로 붙고 나서 좀 기분이 어땠어요? 재수까지 해서 간 대학이었다 보니까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기뻤고요. 합격장 보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기까지 했어요? 추가 합격을 다곤에 중앙대 했었잖아요. 추가 합격을 할 줄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죠. 이거 컨설팅 받을 때도 언급을 해주셨어가지고 편안히 기다렸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었으니까. 근데 정시 원서를 정할 때 어떤 생각으로 좀 정했어요? 일단 하나는 꼭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그거를 컨설팅에서 언급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잘 조언을 해주셔서 가군하고 다군은 꼭 붙는 방향으로 적었었습니다. 그러면 제장 카드를 뭐 상향, 적정, 안정, 뭐 하향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가군에 적었던 고려대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는 적정이었고 나군의 이화여대 약학부는 상향이었고 다군은 중앙대는 하향으로 적었었습니다. 밸런스 있게 썼네요. 정시 원서 정할 때 어디 도움 받았어요? 스스로 판단도 했었고 진학사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 이렇게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우리 메이저 리서치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메이저 리서치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고 여기 되게 괜찮다라고 저한테도 공유를 해주셔서 함께 확인을 했었고 저도 같은 의견이었어서 먼저 현역대 수시 컨설팅과 수시 면접 대비를 받았었고 그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정시 때까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혹시 정시에서 이거는 메이저 리서치 덕분에 좀 합격을 한 것 같다 하는 데 있어요, 혹시? 가군하고 다군 다 메이저 리서치 덕분에 합격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합격할 거다라고 계속 안심을 주시고 또 그에 맞는 정확한 분석도 다 보여주시면서 안심을 주시니까 저도 재수라서 되게 상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셔서 나군도 한번 그래도 상향해볼 수 있었고 덕분에 후회 없이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정시 원서를 접수할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메이저 리서치에 도움을 받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자유전공학부부터 시작해서 엄청 다양한 학과 피드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군, 나군, 다군 학과를 선택한 근거가 있어요? 가구는 적정임과 동시에 제가 원하던 학과를 쓰는 거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생명, 화학, 약 이런 관련된 학과인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다군과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향으로 쓸 수 있는 학과 중에서 그나마 관심 있는 학과를 쓰자. 나군은 이제 약대에서 아니면 서울대에서 제일 낮은 쪽으로 제가 쓸 수 있는 학교로 쓰자.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학과에서부터 학교까지 다 한 번씩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가구는 원래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그쪽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원래 약하고 생명화학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군은 이제 하향을 좀 쓰기는 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다군만 붙었을 상황에 진학할 생각은 있었어요? 네, 재수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는 진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군만 붙었더라도 일단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정시는 보통 이제 성적을 맞춰서 가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정시러들한테 학과 선택에 있어서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과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정말 많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찾아보는 것을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요.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교과목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좋아하는 과목이 많은 학과를 선택을 하고 또 직접 대학에 와서 느낀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사람이 싫어하는 걸 공부해야 될 때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대학까지 가서 이 과목은 공부하기 싫다 이런 과목이 있다면은 그런 게 없는 학과로 선택하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리를 정말 싫어했는데 대학에 와서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에는 물리가 없다 보니까 물리 공부에서 해방이 됐는데 아주 기쁩니다. 그러면 지금 학과에 다니면서 앞으로 좀 진로나 학업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저 아직 1학년이라 생명하고 화학 고정되어 나오는 교과목들만 수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학하다 보면은 신약개발학과 같은 좀 더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약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신약개발에 대해서 느껴보고 그때도 잘 맞다고 느껴지면은 제약회사, 신약개발연구원 이런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시러잖아요. 수능을 이제 평소보다 좀 잘 봤다, 비슷했다, 못 봤다 어떤 쪽이에요? 비슷했다 쪽인 것 같은데요. 신체적인 컨디션은 평소보다 안 좋았고요. 그 대신 멘탈적인 컨디션은 덕분에 좋았어요. 수능 때 컨디션 관리를 조금 실패한 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감기가 걸렸고 그때 빨리 컨디션 회복에 주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능이 일주일 남았다는 그 압박감에 쉬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끝내 수능 전날까지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했고 이미 너무 내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걸 깨닫고 1교시를 들어가서 이번 수능이 국어가 정말 불수능이었고 너무 어려워서 1교시에 멘탈이 많이 안 좋아졌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문제가 안 풀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어가 어려웠다는 거를 그 수능날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고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먼저 풀고 약간 공부가 안 될 때는 수학 같은 거 먼저 하는 것처럼 좀 이과적인 머리를 최대한 쓰고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넘기고 국어 끝나고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멘탈적인으로는 오히려 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러네요. 비슷했다. 네. 그러면 수능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은 뭐예요? 수학이 제일 그래도 제일 하한선이 낮았다 보니까 제일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 공부법 꿀팁 줄 수 있나요?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자기가 틀린 순서대로 그냥 적지 말고 틀린 이유를 하다 보면은 묶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틀리는 스킬이나 개념들이 있으면은 그걸 적고 그 아래로 그거 관련된 문제들 틀린 것들을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킬을 보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지를 바로 아래 예제처럼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저만의 예제 모음집도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했는데 그 오답 노트가 저한테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건 좀 자신 없었다 하는 과목은요? 전 영어가 자신이 없었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제일 낮았죠. 어떤 게 좀 어려웠어요? 속도 문제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많이 노력했는데도 속도가 빨라지지 않더라고요. 과탐에서 생원 지원을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화학하고 생명을 좋아했다 보니까 현역 때는 화학하고 생명으로 수능을 치렀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는 다르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꼭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화학 생명에 가고 싶은데 내가 화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정말 전략적으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 생원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수 때 바꿨고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잘 받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의고사나 수능을 공부할 때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일화라거나 이슈가 있을까요? 모의고사 때 생명과학은 거의 만점이었다가 수능날 떨어졌고요. 지구과학은 모의고사 때 진짜 구모까지 3등급 나왔다가 수능날 만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손을 놔도 떨어지고 진짜 마지막까지 스퍼트 올려서 올릴 수 있고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지금 잘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방심하지 말고 지금 못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 진짜 구모까지 3등급 받았으니까 늦지 않았다. 진짜 앞으로 시간은 많고 과탐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네요, 진짜. 네. 그럼 그날 아프다고 하긴 했는데 뭐 아침이나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점심에는 소고기 묵국하고 밥 챙겨갔었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진짜 눈치 보지 말고 저 진짜 복도에 있는 소파에서 잤고요, 진짜. 그리고 아침은 진짜 간단하게 먹었었어요. 빵 조금 먹었었던 것 같아요. 자체점 했을 때 약간 잘 나왔나? 약간 어떤 생각이었어요? 괜찮다고 느꼈어요. 어디까진 가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고대는 갈 수 있겠다, 드디어. 약간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수능 끝난 날에 뭐 했어요? 가채점 표를 가지고 재수종합학원에 갔었어요. 그날은 재수학원 안 가도 됐었으니까 반이 텅 비었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가채점을 딱 했거든요. 그리고 짐 싹 챙겨서 아 이제 다시는 안 온다 하고 딱 챙겨서 나갔었습니다. 아주 후련했겠다. 너무 후련했죠. 수능 공부나 그런 데 있어서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역 때까지 진짜 안 하고 재수 때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되게 조급하고 진짜 많이 연구하고 했는데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서 풀이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인강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냥 떠도는 말로도 비문학을 풀 때 뭐 문제를 먼저 풀어라, 뭐 읽어라 이런 되게 팁들이나 스킬들이 많은데 스킬들은 언제나 부수적인 거고 일단 자기의 능력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인강보다도 그냥 제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진짜 그냥 많이 읽고 스스로 분석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자기 실력을 많이 올려놓고 외부적인 스킬들을 적용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지 내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외부적인 것들을 먼저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EBS 연계, EBS는 진짜 철저히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현역이랑 재수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텐데 재수 먼저 얘기를 할게요. 최근이니까. 수시 지원을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수시 모집 결과가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재수를 하면서는 그래도 정시로 가자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수시 지원에 있어 좀 상향을 많이 썼던 게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6장 카드 중에 그럼 상향, 적정, 하향이 어떻게 됐어요? 상향이 5개. 5개. 네. 정말 상향으로 썼죠. 상향 5개를 약대 썼고, 그래도 바이오 시스템 의학부 학종으로 썼던 거는 적정이지 않을까라고 썼는데, 그것마저 1차 탈락을 했었죠. 네. 그러면 올해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혼자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큰 마음을 두지 않자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냥 혼자 최대한 빨리 정시 공부하는데 시간 뺏기지 말고, 그냥 빨리 판단하고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향이라고 말한 데가 제가 봤을 때 다 약대였잖아요. 네. 약학과가 5개인데 고려대만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는 적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곳을 쓰자라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신약 개발을 하고 싶다였으니까 약 관련된 공부만 대학에 가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에는 약 관련 공부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대는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에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내신이 괜찮은 편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 말고 6학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학과들이 교과를 봤을 때 제 내신이 모자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고이긴 해도 생기부를 열심히 챙겼다고 생각해서 일단 학종으로 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종이 좀 변동성이 되게 큰 편이잖아요. 불안하진 않았어요?
불안했죠. 불안했는데 일단 최대한 잊고 정식 공부하자. 그냥 그걸로 더 큰 게 남아있으니까 이거에 불안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식 위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논술도 좀 많이 쓰는데 논술은 생각이 없었나요? 별 생각 없이 수시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수능 전 면접이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도 했고 정시도 했는데 여기서 논술까지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논술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수 지원 카드에서 솔직한 일지망은 어디였어요? 솔직한 일지망은 이화여대 약학과에 최저를 딱 맞춰서 그런 게 일지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수시 지원 카드를 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재수에서 넘어와서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현역 수시 지원 카드를 좀 물어볼 건데 현역 때는 수시 원서 어떤 식으로 좀 카드를 구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랑 아버지랑 이렇게 둘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었고 아버지께서 유튜브에서 메이저 리서치 관련 영상까지 찾아보게 되셨고 그러면은 메이저 리서치에 수시 컨설팅을 받아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수시 컨설팅을 받으면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서 접수를 하고 카드를 결정할 때 좀 어떤 마음가짐이었어요? 아무래도 현역이다 보니까 현역의 패기로 조금 스스로를 높이 평가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약대를 좀 많이 쓰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을 메이저 리서치에도 전달을 드렸고 소장님께서 조금 말리긴 하셨지만 약대를 4개 썼고 나머지 2개 고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이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6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도 지원 카드 똑같이 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소신이 확실하네요. 근데 그때는 가천대 약학과랑 바시는 1차 합격을 했잖아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가천대 약학과의 경우는 제가 현역 때 썼던 약대 중에 자소서가 살아있었던 학과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자소서가 뭐 제가 열심히 쓰기도 했었고 또 메이저 리서치에서 제 수실 모든 걸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자소서 첨삭까지 받았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좀 고쳐주시고 키워드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셔서 스스로 되게 만족했던 자소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소서 덕분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재수 때 똑같은 학과를 지원했을 때 가천대 약학과에서 자소서가 폐지되었을 때여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비교 실험이 돼서 정말 자소서 덕분이지 않았나. 고려대 바시의 경우는 메이저 리서치에서 수시 컨설팅을 할 때도 추천을 받았었고 또 제 생기부 방향성과 일치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어가지고 부당한 내신 덕분에 1차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마음 아픈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 면접 이후에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유는 명확하게 저도 아는데요. 바로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네, 면접에 제 상태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면 수시 지원자로서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한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 알아볼 때 면접이 언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거는 최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대를 4개를 지원을 했었는데 약대가 최저가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스스로 늦게 깨달았고 수능 준비에 있어 좀 일찍 시작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임하지 못해서 겨우 이렇게 1차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고서도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최저 확인하고 자기가 수능 공부를 얼마나 해놔야 되는지 미리 판단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정시로로 거듭났잖아요. 정시로로서 좀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한 팁이 있다면 또 있을까요? 정시로 분들도 수시를 정말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자기가 정시러라고 하더라도 수능이 너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그렇게 진심으로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시 내신 기간에는 내신 공부를 하고 또 생기부 준비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발표나 보고서 같은 게 쓰는 게 있는 게 그런 활동들을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가 대학에 와서 정말 큰 차이를 가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 측면에서도 한번 해보는 걸 그리고 제가 수시를 준비하고 결국 정시로 대학을 오긴 했지만 정시 교과우수 전형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정말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고 자기 인생의 어떤 경험의 측면에서도 정시러들도 수시를 챙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알에 치약도 발라보고 생기부에 언급된 거에서 더 깊은 질문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결심 당했죠. 네, 한 15번은 한 것 같거든요. 그냥 오면은 지갑 안 들고 다니셔도 되니까.
메이저 리서치에서 제작한 이번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잘 보셨나요? 내신과 수능 중 어떤 시험에 언제부터 얼마나 집중했는지, 3년간 진로 목표는 꾸준히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에 임하는 솔직한 마음가짐과 각자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등 합격자들은 합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쳤으며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언제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방향성 및 비교과 계획을 위한 원투나인 전략 서류 솔루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전략 솔루션,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위한 메이저 서류 솔루션, 인적성 MMI 제시문 교직 면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통합형 메이저 면접 솔루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정시 솔루션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여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